세금까지도 지금 못 내고 있다라는 거는 뭐 한마디로 얘기해라 라고 하면 저는 그냥 개인회생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젠틀한 싸움딱 유익상 변호사, 저는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금과 개인회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세금이 무섭죠? 엄청 무섭죠. 세금 때문에 최근에 또 예. 고생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요. 세금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네. 세금이 사실은 사업에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 사업을 안 해도 마찬가지기는 하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과 바로 수반되어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할 것 같은데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기본적으로 세금이 문제가 되려면 안 내야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세금 잘 내면은 사실 네. 뭐 아무런 문제가 네, 네. 없는 거잖아요. 세금 체납 보통 어떤 경우에 문제가 많이 되나요? 근로소득자 급여 받는 분들은 사실 회사에서 원천징수해서 미리 다 떼고서 그렇죠. 주니까 체납할 일이 없죠. 근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신고를 해서 내야 되니까 종합소득세를 안 내신다거나 아니면은 부가세. 부가세도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내 소득으로 인식하고 있다가 부가세 납부 시기가 오면 이거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업소득, 근로소득 무방하게 자산을 넘기면 뭐 네. 양도세가 이제 또 나오죠. 크게는 소득세, 부가세, 양도세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체납이 있는 경우에 네. 몰라서 안 내시는 경우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그렇죠. 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못 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네, 네. 그럼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카드가 됐건 다른 대출 채무가 됐건 아니면 거래 대금이 됐던 연체되고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필연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은 세금이 정말 체납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많이들 인식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뭐 대출이나 카드값을 밀리더라도 세금은 어떻게든 좀 먼저 해결을 하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세금까지도 지금 못 내고 있다라는 거는 한계를 넘어서서 정말 뭐 극한으로 와 있다. 이제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사실 이제 뭐 대출, 뭐 카드 대금 등 이제 뭐 일반 채권의 연체도 있고 나아가서 세금도 지금 체납되고 있다. 이런 분들에게 좀 뭐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걸 좀 제시할까요? 뭐 한마디로 얘기해라 라고 하면 저는 그냥 개인회생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회생이 답이다. 네. 개인회생보다 더 좋은 제도는 없다라고 이제 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채무 조정 절차를 보게 되면은 뭐 워크아웃도 일단 있고요. 퇴출발 기금, 이제 회생의 친구 파산 또 있는데 개인회생이 답이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워크아웃, 뭐 세출발기금, 금융권 채무 조정 절차 뭐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금에 있어서는 조정이 어차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워크아웃이나 뭐 세출발기금 같은 절차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파산의 문제인데 파산은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 판 돈이 내가 체납한 세금보다 많아. 그러면 이제 세금이 쫙 해결이 되고 이제 끝나겠죠. 근데 내 재산도 없고 세금은 많고. 있고 근데 그러면 파산해서 어차피 세금은 소위 말해서 안 깎아주는 채권이란 말이죠. 세금은. 그러니까 세금은 무조건 다 갚아가 기본이기 때문에 파산을 해도 돈 팔아서 세금에 들어갈 돈이 없으면 세금은 그냥 계속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충당이 안 된다면 파산도 적합한 절차로 볼 수는 없겠죠. 세금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이제 세금이 도산 절차에서 가지는 아주 강력한 특징 하나 때문인 거죠. 비면책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안 깎아준다. 회생 절차에서는 세금을 무조건 다 갚아야 돼요. 어차피. 세금 다 갚고 그 다음에 뭐 카드나 은행 대출이나 이런 거 이제 후순위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면은 세금은 어쨌든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은 모든 게 소멸시효라는 게 다 있죠. 세금 또한 일단 내가 안 내고 계속 버티면은 이게 좀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국세기본법이나 뭐 지방세 기본법에 세금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있죠. 근데 일반 채권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카드 대금이라든지 대출금이라든지 이것도 소멸시효라 그래서 뭐 일정 기간 안 갚고 있으면 없어진다라는 규정은 있지만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나요? 현실적인 관점에서 봐야겠죠. 그렇죠. 없어지도록 규정은 하고 있지만 시효의 중단 사유라 그래서 채권자가 일정한 액션을 하면
안 없어지고 계속 이게 연장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시효 중단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실은 없어지기는 좀 쉽지는 않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변호사업을 하면서 느꼈을 때 소멸시효라는 거 있지만 사실 이걸로 소멸시효로 사라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중단이 돼 있거나 또 채무 승인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소멸시효에 너무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그렇죠. 좋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젠틀한 싸움딱 유익상 변호사, 저는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금과 개인회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개인회생을 이제 내가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체납된 세금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내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세금은 전액 변제, 우선 변제해야 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세금이 있고 그다음에 뭐 대출이 있고 카드 대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36개월 동안 회생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일정 기간 동안 세금 먼저 일단 다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채권들을 변제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36개월 동안 세금만 딱 갚고 끝내겠냐? 라고 하면은 다른 뭐 카드사라든지 이런 데에 타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안에는 세금을 갚아야 되는 이슈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변제 기간을 놓고 거기서 2분의 1 혹은 3분의 2 기간 안에 이제 세금을 일단 먼저 다 변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그걸 다 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 변제금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세금 때문에 오히려 변제금이 이제 확 올라갈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어떻게 좀 해결이 가능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재산이 좀 있는 분이다 라고 하면은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로 재산을 일부 팔아서 뭐 변제에 투입하는 방법 뭐 이제 이렇게도 가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금이 너무 많고 재산도 없고 내 소득이 그에 뒷받침이 안 돼 라고 하면 이제 현실적으로 좀 가능 여부는 좀 깊이 있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의문이 있는 네.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은. 네. 채권자에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불리할지언정, 채무자 너희들이 경제적인 어떤 이런 상황에서 탈출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어쨌든 채권자의 채무를 면책시켜주고 이런 제도를 나라가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세금은 기본적으로 나라가 채권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비면책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 다 갚아야 돼요. 세금이 너무 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내 소득이 뒷받침이 안 되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개인 파산도 안 돼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란 소리냐. 사실 저는 조금은 의문이 있거든요. 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실까요? 뭐 기술적으로 이제 뭐 파산을 통해 가지고 네. 일단은 일반 채권들은 해결을 하고 네. 비면책 채권으로 남겨둔 다음에 네.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 징수권에 네. 대한 소멸시효를 또 뭐 노려볼 만한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뭐 굉장히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뭐 이런 방법으로 좀 고려를 해볼 수는 있다 예.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총세금 나라가 내는데 손해는 채권자들은 떠안고 나라는 사실 손해를 안 보는 거죠. 법원을 운영하는 비용은 세금이 맞죠. 하지만 가끔가다 그렇죠. 이제 상담하러 오셔서 그러면 제가 안 갚는 돈은 누가 내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채권자들, 카드사, 은행 뭐 이런 대출 해주는 데가 손해를 보는 거고 나라는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아, 나라님이 이제 하시는 거니까 정해진 틀에서 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세금 체납이 됐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개인회생 또 진행을 했어요. 개시결정도 받았어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 뭐 사업 계속 하셔야 될 거잖아요. 네. 사업을 하는데 또 세금 또 계속 또 발생하겠죠. 나오죠. 뭐 부가세, 뭐 종합세금 그렇죠. 계속 계속 나오니까. 네. 이거는 뭐 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뭐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이기도 하고 법에 뭐 어려운 용어지만 뭐 재단 채권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갚는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그런 세금들은 개인회생하고는 상관이 없이 갚으면서 이제 사업을 하고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변제금대로 갚고 이렇게 가야 된다. 결론적으로 세금은 그냥 개인회생이랑 별개로 그냥 갚아라. 개시 그냥 이후에 이후에는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는 네. 세금이라는 게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문제 많이 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내가 개인회생 준비하고 있다 그럼 세금적인 부분 또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이제 뭐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네네네네. 있는데 법인에 발생한 세금이니까 나 개인하고는 무관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국가의 무서움이 한번 또 나오는 거죠. 법인의 주주로서 주식을 갖고 있는데 과점주주라고 해서 네. 주식 뭐 50% 이상 갖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인이 체납한 세금도 개인한테 이제 딸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체크는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법인에 부과된 세금이라서 나랑 무관할 것 같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네, 아, 국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어떻게든 돈을 이제 다 받아간다. 세금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봤고 현실적으로 세금이 굉장히 체납이 많이 된 상황에서는 개인 회생이 사실상의 어떤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는 맞아요. 말씀을 주셨고 근데 사실 근원적으로 세금 자체가 비면책 채권으로서 전액 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예. 세금부터 변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뭐 뭔가 일단 사업을 하고 있으면은 세금적인 이슈를 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 맞습니다. 같고 개인 회생 절차에서도 이게 늘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서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 이제 저희랑 이제 진행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고요. 직접적으로 상담 희망하신다. 그럼 상담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